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독일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제 유튜브나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을 이유로 이제 지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을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뻐그러지면서 중국이 거의 이제 독일 차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네 차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이제 중국 차가 이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음, 독일이 이제 뭐 결국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손실을 내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왔을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는 독일이 거의 뭐 세계 경제, 그 유럽 경제를 다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리스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한테 상당히 뭐 모진 소리도 많이 하면서 마치 이제 독일 돈을 그냥 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국가 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빈정상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이제 시원치 않고 대신 또 스페인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일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때문이죠.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위 북독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북독일. 독일을 다 통일을 하면서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을 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를 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 비스마르크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세계 역사에서 그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독일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독일인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비스마르크 때부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는 그래도 조선 뭐 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뭐 고려인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신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계속 한반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만이라 그래, 사만. 응? 근데 독일은 우리가 독일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없었어. 예. 느슨한 체제를 만들어 놓은 신성 로마 제국 정도가 있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독일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이 없었어. 근데 그 국가의 개념이 언제까지 없었냐면 나폴레옹 때까지 없었어요. 그 나폴레옹 때까지 없었다는 것은 거의 뭐 근대가 다 와수, 어? 근대가 다 와도 독일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독일이란 나라가 음? 족적이 없는 나라입니까 사실.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정확하게. 영국도 영국인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었죠. 예. 이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강했고. 음. 근데 독일이란 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지. 유럽에서는 후진국이야. 음.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머릿속에 독일은 되게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인에게 뭐 독일은 독일제, 그러면 뭐 독일 뭐 바스프, 또는 뭐 지멘스, BMW, 벤츠, 아우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뭐 소부장 업체들 막 무슨 뭐 조그만 기계 막 이런 것들도 다 뭐 독일,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이라 그러면은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선진국,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가 있는 선진국.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도 뭐 압도적인 어떤 그 무기의 어떤 우수성,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독일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됐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에서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 사실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성장의 저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프랑스라든지 영국, 심지어는 러시아 이 비교했을 때도 좀 어정쩡한 나라예요. 뭐 자원이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강대국으로 옹비하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 약점이 많은 나라였는데, 그 약점을 딛고 강대국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오바. 음. 그 오바의 결과물이 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옹비를 한 거고, 나름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게 재건을 한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군국주의식으로. 근데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을 좀 이겨보자라고 해서 약간 허세를 부린 게 바로 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망했어. 근데 다시 또 그 기분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묻고 더블로 가 이거예요. 묻고 더블로 간 게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망했단 말이야. 망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진다. 1차 세계대전 때 진 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한 번 더 전쟁을 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럼 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까면 안 되는 국가가 인접 국가를 넘어서려고 했던 그 의지가 결국은 어, 1, 2차 세계대전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봤을 때 진짜 독일이 흥한 건 언제부터냐?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되게 아이러니인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진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나갔던 나라가 된 적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쭉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프라자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잃어버린 30년이냐 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그 침체 없이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거예요, 사실.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정 안 돼가지고 결국 경쟁을 하다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마지막에 일으키는 거야, 마지막에. 응.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건만 팔아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경제가 잘 됐던 이유는 뭘까? 답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미국. 미국이 독일이 성장하기를 바랬고 독일이 선진국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예. 왜? 소련하고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부 유럽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국 대영 제국대 시대 때부터 이제 생각해낸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영국은 독일을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성장할 수 있는 별로 그 감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이 주요 이제 경쟁국으로 생각했던 것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제 전쟁으로 제압을 했고, 근데 영국의 나라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나 영토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는 사실 러시아였어요. 근데 잘 본 거지. 왜 결국은 소련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로 뭐 냉전 시대를 이끌었으니까 영국이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라든지 독일보다 영국이 무서워했던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중부 유럽에 강합니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그 더 월드 오더에 보면 나와요. 어? 그런 거 다 읽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부 유럽을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뭐냐면 비스마르크 체제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만약에 비스마르크 체제를 위협스럽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부 유럽이 어느 정도 강화되면 좋겠다.
저게 중부 유럽이 너무 강화가 안 되니까 프랑스가 저렇게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독일이 막 이게 흐지부지 돼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가 너무 나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애가 나오면서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영국은 확신을 한 거야. 아, 안 되겠다. 중부 유럽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란 사람을 띄워준 거야.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개인을 띄워주는 뭔가의 운이 있어야 돼. 응?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있지만 그 박정희를 이끌어주는 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냉전이야. 응? 냉전입니다. 영국도 이게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자체의 힘이 아니야. 근데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그래도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는데 독일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이 소련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국가로 일본보다 오히려 독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냉전 때는. 왜? 유럽이 먹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이 공산화되면 큰일 난다. 음, 유럽이 공산화되면 큰일 나니까 그때만 해도 아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었어. 아시아는 중공 때문에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제 일본을 좀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한 건데 실제로 1970년대 이후는 중공하고 미국이 잘 지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일본이란 역할이 좀 줄어들었어. 응?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80년대로 넘어가니까 일본이 당한 거예요. 왜?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이미 미국하고 친한데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손해봐가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플라자 합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반도체 협정이에요. 예. 근데 반면에 독일은 계속 잘 되게 해줬어요. 왜? 독일은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음? 특히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독은 잘 살아야 되는 국가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방패, 유럽의 방패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에, 90년대까지 그리고 2000년 2000년도 중반까지 독일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게 잘 나가다가 왜 이제 와서 보면 202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왜 독일 경제가 그러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독일이 미국에게 이제 더 이상은 러시아를 방어한다 또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약해졌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독일이 먼저 러시아랑 친해버려요.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요. 재밌어진 게 뭐냐면 통일 독일이 되면서 독일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느냐? 주변 국가들하고 되게 잘 지내기 시작하는 거야. 응. 미국은 주변 국가가 독일하고 독일이 주변 국가가 잘 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특히 러시아랑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안 좋아했는데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랑 엄청 친하게 지낸 미래일 관계를 가져갑니다. 또 대표적인 게 메르켈 때문이야. 메르켈이 이 양반이 독일 사람이거든. 아니 동독 사람이거든. 메리켈에게 이 러시아는 별로 이렇게 먼 나라가 아니고 혐오스러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북한 통일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 독일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독일의 역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응? 힘이. 근데 동서독이 통합이 되면서 독일의 역량이 더 줄어들었어. 왜? 미국이 보기에 독일이 이뻐 보이지가 않은 거야. 이뻐 보이지가 않은 거야.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뭔가 사회주의가 입혀 있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독일이 돼버리는 거야. 슈레더 이런 사람들도 엄청 친러파요. 슈레더. 응? 슈레더 같은 거 되게 친러파고 메르켈도 친러파야.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가스를 가져오면서 러시아랑 상당히 친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둑놈 잡으라고 개를 보초를 세워놨는데 그 도둑놈하고 친하게 지내는 개를 무슨 수가 무슨 효용이 있어요. 그런 개는 필요가 없는 개지.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독일이 사냥개의 역할이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지가 뭐 알아서 러시아에다가 치라고 다 이거 뭐 저러고 있는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어?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역할이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유럽의 중심국이 돼서 미국하고 대척점이 되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럽 전체를 그냥 옛날 우리가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일본이 얘기하는 대동아 공영권 같이 EU에서 독일이 그냥 짱 먹자. 내가 짱 먹고 내가 이 유럽을 이끌어 나가자. 이러면서 얘네들이 포퓰리즘을 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싫은 소리는 되게 많이 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국가를 이 유럽을 끌고 나가려면 독일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누수가 되는 거야. 다른 이 나라, 그러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는 거지 독일이. 음. 독일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봤을 때는 굳이 쟤네들을 내가 계속 챙겨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그 이유가 없는 나라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응? 근데 어쨌든 저쨌든 독일이 그냥 그럭저럭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그렇고 해가지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잘 지내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하고만 다 친하고 지는 거야. 막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또 중국하고도 엄청 친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또 엄청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서 또 대박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변질이 돼버린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하고는 뭐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헤그세스가 주독 미군도 이제 감축을 한 거잖아요. 예, 감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한 거고 본인들이 이미 그런 위치를 가져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주독 미군을 감축한다는 것 때문에 군인이 줄어든 것 때문에 얘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따뜻함이 이제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세계 경제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태양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응? 그 에너지를 격불을 쬐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 한국이 됐든 어쨌든 다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격불을 쬐야 돌아가는 거야. 심지어는 엔화라는 통화도 미국이 개입을 해주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예. 뭐 수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응?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불편한 관계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러시아는 서로 적대국이에요. 적성국이라고 써놨어 국방백서에다가. 음. 근데 독일은 아니야. 독일은 러시아가 적성국이 아니라고. 음. 차라리 프랑스를 오히려 독일은 적성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나라입니다.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잘 지내 사실은. 재밌는 나라지. 예. 독일이 실제 독일을 가보잖아요. 약간 러시아 느낌이야. 솔직히. 프랑스 이런 느낌보다 살짝 러시아 느낌.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 같지 않고 약간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분위기도. 그 통일독일 지역으로 가보면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금 느낌이 어떠냐면 음산해. 네, 좀 음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독일 무조건 우리가 한민족도 남북한 통일되고 이런 게 막 급한 것 같지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회주의 물이 들었던 지역하고 합체가 되면요 후유증이 많아요. 네,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냥 차라리 자본주의 국가 일본하고 한국이 합치면은 후유증이 없는데 말은 좀 안 통하겠지만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치면요 후유증이 있어. 이 이데올로기가 참 무섭습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진짜 무서워. 러시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유산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유럽에서 중심국가가 되려고 하고 해도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독일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안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지. 예. 근데 봐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확실성이 이미 생겼잖아요. 엔저가 돼가지고 막 엄청난 엔저가 됐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미국이. 야, 미국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 뭐랄까, 안정감이 엄청나게 치솟아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는 나라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이 들어오는 게 없는 나라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독일에서 8천 명 지금 주미 독일 주독 미군을 뺀다 이거 엄청난 상징성이에요. 엄청난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내모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돼 우리도.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미국의 곁불이 뭔가 좀 없어진다는 느낌을 절대 가져가게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뭐 운이 없고 뭐 중국이 갑자기 마켓이 막 쪼그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한 의지가 없어. 우리처럼 막 미군이 막 미국이 뭐 우리 스승이고 뭐 부모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리 절반 이상은 그렇잖아. 우리는 우파들은 또 되게 미국을 거의 아버지로 생각하잖아요. 독일은 안 그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요. 예. 일본도 그렇게 강한데 일본은 그걸 숨기는 거고. 예. 숨기는 거고. 독일은 애들이 미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어, 우호적이지가 않아. 그게 결국은 이 결과로 만들어졌다. 미국에 대한 의지, 우호적인 의지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독일이 이렇게 지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문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